새벽 고독이 무겁게 느껴질 때 철학자들의 지혜가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화려했던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깊어진 주름, 희끗해진 머리, 구부정해진 어깨.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 정말 괜찮았던 걸까?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달렸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좋은 직장을 다녔고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연금도 나옵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게 다인가? 이런 허전함, 결코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황급히 떠납니다.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넘어 무덤덤해진 지 오래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자니 싸울 것 같고 안 하자니 서먹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반가웠는데 요즘은 모임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고 누구는 자식이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들.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깊은 교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좀 더 솔직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미련들이 가시처럼 박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듭니다.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일까?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의 노년은 때때로 깊은 성찰과 함께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남은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러시아의 한 남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광대한 땅을 소유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의 소설은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 했습니다.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톨스토이는 극심한 정신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깊은 허무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영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들이 그를 밤낮으로 짓눌렀습니다.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이 마치 허공에 매달린 듯 위태롭다고 느꼈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져 오자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물질적인 성공과 명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고통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허우적거렸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작가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철학 서적을 탐독했고 과학을 연구했으며
동방 종교까지 공부했습니다. 깊은 성찰과 고뇌 끝에 그는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놀라운 통찰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후회를 하는지, 그리고 그 후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깊은 통찰은 여러분이 50대 이후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흘려보내던 시간을 이제는 주도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톨스토이의 인생 통찰을 따라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부와 사회적 명예를 누렸습니다.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작가로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파티와 사교계의 중심에 있었고 명작을 써내며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칭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쾌락, 부호, 명예, 심지어 가족까지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마음은 비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고백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톨스토이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욕구입니다. 육체적 욕구는 쉽게 만족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춥면 옷을 입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이런 욕구는 채워지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영적 욕구는 다릅니다. 영적 욕구는 의미에 대한 갈망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질문들은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이 질문들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영혼의 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깊이 성찰했습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공허한가? 왜 성공했는데도 불행한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철학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슈오펜하우어를 읽었고 칸트를 공부했고 동양의 불교 경전까지 섭렵했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민중의 삶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농부들이 물질적인 가난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노동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톨스토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사랑 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을 삶의 본질이자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연결,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만족. 이렇게 나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타인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노년기에 이 통찰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경력을 쌓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그리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70대 강민수 교수님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존경받는 학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는 부족함 없는 연금과 넓은 아파트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즐겼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과 편안한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교수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막연한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재에 가득한 책들을 보아도 예전처럼 몰두하기 어려웠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젊은 시절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던 이유가 겨우 이것이었나? 강 교수님은 톨스토이의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영혼의 허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 교수님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중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할 때 강 교수님은 전에 없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강 교수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데서 온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회개에 대한 그의 독특한 이해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뜻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과 오만, 이기심, 타인에 대한 잔인함까지 부끄러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절망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죄악은 현재의 지혜로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 통찰은 노년기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좀 더 솔직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미련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그 후회가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후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자책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제 늦었다.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건설적인 후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성찰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부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운 기억도 고통스러운 실수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삶의 의미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영적 가치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과 타인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후회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습니다. 귀족의 화려한 생활을 버렸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톨스토이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여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작가이자 철학자 톨스토이와 함께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습니다.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그는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사랑 속에서,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귀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과거를 직시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도 잘못된 선택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톨스토이의 여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 통찰을 세 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연결에서 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사랑 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자녀에게서 서운함을 느낄 때 비난 대신 이해로 다가가는 것.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덤덤해졌을 때 다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웃의 고통을 보았을 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십시오. 고독한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건네십시오.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을 나누십시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둘째, 단순한 삶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톨스토이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농민과 같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잡한 욕망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가지십시오. 적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동네를 산책하십시오. 작은 화분에서 꽃을 키우십시오.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기도하십시오. 이런 소박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삶이 바로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입니다. 셋째, 과거의 후회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죄악은 현재의 지혜로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가정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부끄럽습니까?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고통이 아픕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경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심지어 실수와 아픔까지도 우리만의 특별한 지혜가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톨스토이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해내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모든 진정한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된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랑과 봉사, 그리고 단순한 삶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톨스토이는 80대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도 아름답고 충만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한 걸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위로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